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은 또 뭘 봐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저희가 정해서 4가지 포인트로 압축해봤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부분 포커스 맞추고 계실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뒷수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역시나 어제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수습을 할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50조 원가량이 되기도 했고 즉각 투입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증환펀드 그리고 채권안정기금까지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제 생각보다 좀 덜 빠졌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하방을 방어를 해주는 건지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전일 상당히 좀 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장중에도 이런 속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좀 흘러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희들이 어제 김종희 선생님과 둘이서 시스템의 붕괴, 정비 등등도 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수급의 이제 부재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의 이제 탈코리아.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어제는 상대적으로 저도 좀 놀랐습니다만은 예상을 뒤엎고 그렇게 체감지수가 나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단지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미국 전일 증시가 좀 떴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조정이 사실 미국 증시는 과열은 아니다. 단지 금주에 지금 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쪽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과열권으로 좀 들어선 모습이거든요. 단지 이 증시를 일으켰던 어떤 종목들, 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매그니피션트의 AI 반도체가 어제도 좀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러면 국내로 이제 연동성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특수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 어제 나온 50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증시안정기금, 증환펀드 10조, 채권안정기금 40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대감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집행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집행될 것이냐. 외국인들의 자본이 탈코리아가 다 되고 나서 들어오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예견돼 있는 악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 예견된 거의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조가 들어왔을 때 무디스의 어떤 그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대한민국 증시를 또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0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꺾어주는, 적어도 좀 비슷한 그 수치를 좀 맞춰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오로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 자금 투입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된다면 정말 큰 더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예견되어 있는 이런 신용등급 하락까지 만약에 내지는 이루어진다면 사실 증시는 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로 분명히 우리가 팩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패를 노출했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10분의 1 정도라도 좀 투입을 시킨다면 향후에 벌어질 악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일단 연동성 관계를 먼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AI 반도체가 좀 떴고 미국 증시가 올랐다. 국내 증시가 만약에 오늘 좀 커플링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제의 어떤 계엄령 사태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자금 유입을 시킬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50조 유입 대기가 있었던 부분이 정리를 해드리면 증시를 이끄는 AI 쪽 미국 증시인데 국내는 전일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불신의 눈초리,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뉴스가 나왔지만 자금 투입이 실제 집행되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에서 얼마나 투입됐고 창구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전혀 알 수 없죠. 네, 어제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연기금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좀 정치인 맥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까지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상 이 50조에 대한 규모가 고객 예탁금이 52조 수준인데 뭐 다 들어오진 않겠죠. 어떻게 됐든 뭐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든 ETF를 돌아서 들어오건 네. 단지 작은 규모는 분명 아니란 말이죠. 증시를 분명히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가 신흥국 증시로 취급을 좀 받기 때문에 주도력은 없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주관적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0조, 40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50조 원가량이 할당이 돼 있고 또 즉각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증시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지 참 아쉬운 것이 우리가 어렵사리 뭐 외국인 투자자 유치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고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몇 달 내내 공을 들였는데 이 6시간 만에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증시에서 오른 종목이 거의 없지만은 대체로 오른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한 30개나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이기는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뭐 인맥 관련주들도 있고요. 실제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정책은 하락한 종목, 원전, 대왕고래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종목군들은 또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인가 이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 정책 관련주도 변동성 커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인맥으로 오르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 할 건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교훈 삼아서 볼 수 있는 과거 사례는 뭐 박근혜 탄핵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살펴보면 실제로 탄핵이 결정된 것은 2017년 3월 달이지만 증시의 반등의 시작은 2016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내 올랐죠. 물론 이때 올랐던 게 탄핵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업 이익이라든지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오른 것이니까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랐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정말로 뭐 전국이 경랑 속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 증시는 그냥 펀더멘탈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대통령은 식물 인간 상태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국이 계속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뭐 그때는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빠른 뭐 의사결정이 만약에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런 변동성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잡아놨던 2025년도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막 깎고 있는데 뭐 지금 트럼프 이기 때 더 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더 깎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정부가 바뀐다면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저께 하락했던 윤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하락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우리나라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닌데 윤 정부가 그립을 잃는다고 해서 급락한 종목군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원전주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원전주의 상승 이유가 윤 정부 때문입니까? 물론 있죠. 일부 있겠죠. 뭐 신한울 3, 4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거든요. 해외 수출과 관련돼서 긍정적 모멘텀을 받았던 거고 논란이 나왔던 것은 재가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도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랑 경쟁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설사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제치고 프랑스로 되는 순간 돈은 한 4배로 들고 기간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체코 정부가 간다하겠다면 우리가 말릴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원전은 해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해외 모멘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나타났던 원전 관련주들의 급락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죠. 다음 준비된 이제 그림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억울한 건 뭐 여러 가지 다 하락의 원인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는 지금 여전히 살아나고 있는 측면인데 우리가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했다라고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약화되는 수출 모멘텀이 과연 아주 급속도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져갈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텨주면 뭐 우리의 수출이 관세로 인해서 일부 잠식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이미 주가에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새 정부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주에 대한 기대를 올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그런 기대감으로 대표되는 종목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라고 보는데 네. 뭐 그래서 뭐 상승 여력이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만약에 새 정부를 바라본다면 그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지금 뭐 특정 업종과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종목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저께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 실제로 윤 정부가 날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같이 날아간 종목군들은 우리가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정치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저희는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노는 좀 접어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대응책을 세워드리자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당론을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8표인가요? 9표인가 이 이탈표가 나와야지 지금 탄핵이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뭐 거국내각이라든지 뭐 이런 대안이 솔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 높아졌는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때도 똑같았는데 지금 그때도 뭐 거국내각 한다. 그다음에 뭐 탄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움직였지만 여론이 움직이면 결국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론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주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야당은 뭐 총력을 모아서 뭔가 반대 기치를 높이고 싶겠죠.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압력이 높다면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도 대놓고 이 정부 믿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뭘 믿고 그동안 뭐 그나마 미국 형님 믿고 버텼던 측면이 있는데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대놓고 이 정부 믿을 수 있냐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거국내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어지냐 짧아지냐 정도의 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리고 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가 이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 3개를 가져오셨어요.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오리온인데 각각의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 어떤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쪽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사실은 오늘 사총사였습니다. 한 종목을 뺐었어요. 공신건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 정치테마주. 네, 그렇죠. 네. 정치테마주. 어제 이제 계엄령이 뭐 발동되고 해제되고 이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주식시장과 어떤 경제는 급박하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상한가가 뭐 들어간 점은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1위부터 거의 10위가 정치인맥 테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은 어제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렸습니다만은 증시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수급의 연동성과 좀 직결을 지어보면 지금의 증시의 불안감을 가져온 것은 수급의 부재가 아니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제기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심이 저조하게 떨어진 측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제거되어 줘야 되는데 그 제거되는 측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을 때 제거된 것이냐 이거는 각각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단지 증시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지만 증시는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가 2,400, 2,500 선이고 여기서 이제 50조가 투입되면 증시가 뭐 2,700, 2,800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단지 그 어느 하나라도 퍼즐을 해결이 안 되면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제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50조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가 먼저 버텼거든요. 사실상 SK하이닉스는 저는 갭 하락으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투심이 저조하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를 부러뜨릴 것이냐? 당연히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후드로 팰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나가고 있는데 3거리일 내내 올랐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아이러니죠, 지금. 어제 그런 악재 상황을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산다고? 무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15만 8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어제 종가 마감이 지금 16만 8천 원에 됐단 말이죠. 상승폭이 나쁘지 않았던 쪽이고. 그리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스탠바이가 지금 어제 비상계엄령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개인들 수급으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뭐 몇 가지 종목 중에서 보시겠지만 뭐 테슬라의 연동관계 LNF도 있었고 뭐 LG 엔솔도 있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스탠바이가 돼 있었거든요. 어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상 뭐 이런 분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 매도 매수가 상당히 그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도지형 캔들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된 형태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좀 의아하죠. 어제 같은 상황에서 5% 10% 내지 급락이 나와도 사실상 너무 핑계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급이 떨어졌구나, 매도세가 가중됐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에코프로 BM 쪽이나 양극재 2차전지 쪽은 기술적인 자리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자리였고 외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온 것은 50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머물러 있다는 상태고요. 그래서 집행이 빨리 되면 될수록 증시는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안 하나? 의심이 계속 되는 거죠. 투입이 안 되나? 이런 쪽인 거죠. 실제로 또 투입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괜찮네? 투입하지 말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팬데믹 때 상황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지만 증시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경제의 사이클 논리가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 가게 되면 어제 필수 소비재 부분을 이야기했죠. 50조도 투입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기술적인 반등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수급과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연말 배당 내지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종목들을 몇 개 보시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뭐 초코파이 종목 오리온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진 않거든요. 그쵸. 사실상 우리랑 좀 괴리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자금이 개인들 투심으로 인해서 수급 유입이 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주도권을 외인이나 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제 CJ 제일제당, 오리온 필수 소비재 쪽에서 성장주 쪽에서는 어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게 끝났거든요. 결국은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뭐 덧붙인다면 정치맥 테마주 쪽이 또 수급이 가고 있는 쪽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어제 이제 챔피언은 뭐 수익률이나 등락률 과정만 본다면 정치맥 테마주가 이제 챔피언이 됐죠. 단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뭐 모멘텀도 아니고 사실은 실적 밸류도 아닌 종목들을 사실은 묻지마로 어떻게 수급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은 사실은 추천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삼국지라고 평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져오셨어요. 자동차는 괜찮다라는 시각에서 오늘 헤드라인을 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 2% 밀렸고 기아는 살짝 올랐습니다. 100원 올랐습니다. 한우가 오른 거기는 하지만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더 크게 느껴지실 테고요. 기아는 이번 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주 친화책을 내놨습니다. 약간 비상계엄 때문에 없잖아 묻힌 감이 있는데 이 발표 당일에도 4%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이 100원이지만은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일째 상승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동안에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피해주다라는 시각과 함께 현재 밸류도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편은 아니다라고 김 회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 자동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괜찮다는 아니고 억울하다 정도로 하시죠. 왜냐하면 네. 뭐 여러모로 억울한 측면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선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연말 뭐 할인 뭐 엄청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판매량도
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신차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국내에서는 한 9월 달부터 이미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와서 뭐 현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뭐 국내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뭐 국내가 둔화되는 건 나름 마진이 좀 깎일 가능성은 있지만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주력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미국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은 연말 판매로 인해서 11월 달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무려 15% 급증을 했고요. 전체 판매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별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 중요한 건 현대차, 기아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회사별로 누가 가장 좋았냐. 압도적으로 GM. MS도 2%나 올랐고 판매량도 대거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순서별로 마츠다, 기아 뭐 이런 식으로 닛산 쭉 이어져 있는데 닛산이야 뭐 워낙 최근에 뭐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뭐 18% 증가 아무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계 회사인 GM을 중심으로 가장 대거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할인 판매했더니 제일 많이 팔리는 건 경트럭, SUV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드는 뭐 중소형 승용차는 별로 많이 안 팔렸고 SUV의 판매량도 제한적이고 거의 이제 픽업 트럭과 이런 쪽의 판매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뭐 자동차 종목을 산다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이기에서는 무조건 GM이라고 보는데 현대차, 기아도 이 정도의 성적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조금 억울하지 않나. 현재의 주가 하락과 주주 가치도 계속 끌어올리려는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그 억울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재고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조금 꺾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은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재고가 지금 전체적으로도 많이 쌓였는데 현대기아차도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팔면서 미국의 점유율을 두 자릿수를 찍고 최근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지금 재고가 빠르게 좀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기아보다는 현대 재고가 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게 이제 그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될 텐데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레거시 자동차가 다 싸지만 조금 너무 싸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연기금의 매수가 결국 뭐 배당 관련 매수, 주주환원 관련된 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겠고 증시안정기금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인덱스를 산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성차도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전히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중국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뭐 중국은 더 난리거든요.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7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 폭발했고 그다음에 지금 연말로 가면서 여기도 이제 할인 경쟁 붙으면서 다시 폭발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에만 납품하는 회사들은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뭐 PR 뭐 3배든 4배든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PER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 미국, 뭐 현대차에 다 납품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HL만두다.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의외의 소식은 이게 뭐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의 폭스바겐으로도 가고 중국의 로컬 업체로도 가는 현대모비스가 의외로 중국 비중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 자동차 플랫폼을 만약에 현대차가 꽤 잘 만든다라는 소문이 나면 의외로 지금 현대모비스의 반제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현대모비스에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든 현대기아차한테 주니까 마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마진을.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로컬 업체로 가거나 해외 업체로 가면 갈수록 마진이 높아지겠죠.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갑자기 마진율이 왜 올라갔습니까? 매출이 올라서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해외로 수출하면서 마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의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마진이 올라가는 기이한 구조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모비스의 현대기아차 왜 비중이 올라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아마 모듈 판매가 가장 중심축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 합해서 토픽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저는 뭐 HL만두하고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최근에 압도적 성적을 내고 있는 기아가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까지 두루두루 봤습니다. 체크인스타기였습니다.